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CPI가 발표되었던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강세였습니다. 미국 주식은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며 여전히 강세장을 연출했고, 반면 암호화폐 시장은 보합세였는데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오늘 최대 관심사였던 CPI 먼저 살펴보자면 예측치를 거의 그대로 만족시킨 결과였습니다. 전체 CPI는 전년 대비 4% 상승하며 예측치였던 4.1%보다 소폭 더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4.9% 대비해서는 거의 1% 가까이 크게 하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체 CPI가 이렇게 크게 하락한 가장 큰 이유는 이미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에너지 때문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전년 대비 12% 가깝게 하락했고, 특히나 휘발유 가격은 무려 20%가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유야 당연히 작년에 발발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죠. 당시 유가가 엄청나게 급등했었는데, 그렇게 급등했던 유가가 올해 들어 급락세로 전환되면서 전체 CPI가 크게 내릴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에너지나 식품의 가격은 원래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확한 물가의 추이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에너지와 식품의 가격을 제거한 근원 CPI입니다. 그리고 근원 CPI 역시 하락했습니다. 지난달에 전년 대비 5.5% 상승했던 근원 CPI는 이번 달에 상승률이 5.3%로 소폭 하락했고, 이것은 시장의 예측치와도 동일한 수치입니다. 특히 근원 CPI는 올해 들어서 거의 내리지 않고 있었는데 이게 처음으로 의미 있는 수준으로 하락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아직 연준이 원하는 2% 물가와 비교하자면 많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근원 CPI가 올해 들어서 좀처럼 내리지 않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주거비고, 두 번째가 서비스 물가, 그리고 세 번째가 중고차 가격인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시나 주거비입니다. 이번 달에도 전체 물가 상승에 거의 60% 정도의 영향을 발휘했습니다. 주거비의 월간 상승률로 보자면 이번 달에 전월 대비 0.6% 상승하면서 상승 추세가 거의 줄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원 CPI의 4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가 이렇게 줄어들지 않으면서 근원 물가가 좀처럼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주거비는 몇 달이 지나면 오히려 근원 CPI가 내려가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하는 항목이 될 예정입니다. 월간으로 봤을 땐 아직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지만 연간으로 보면은 점점 그 기세가 낮아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임대료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누적 집계인 CPI 주거비도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시간차가 있는 후행성일 뿐이죠. 실제로 그래프상으로도 상승 추세가 꺾인 모습이 역력하게 보입니다. 하락 전환되는 게 이제 몇 달 남지 않은 것입니다. 경제학자들 역시 주거비가 조만간 하락 전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비의 하락이 본격화되는 하반기부터 진짜 물가 하락이 시작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달 CPI는 예상치에 부합되게 나오면서 6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이제 절대적이 되었습니다. 원래도 6월은 금리 동결을 예상했었는데 마지막 변수로 남아있던 CPI가 예상대로 나오자 그 변수가 이제 완전히 제거된 것이죠. 하지만 금리 예측치 자체가 내려간 것은 결코 아닙니다. 6월은 금리 동결을 가리키고 있지만 그 이후의 금리 전망은 전혀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7월에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비율은 이제 60%에 달해서 시장 참여자들은 6월에 연준이 금리 동결하는 대신 7월에 미처 못한 금리 인상을 완수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말 예상치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12월 기준으로 금리가 5% 이하가 될 것이란 예측은 점점 약해지고 있고, 반대로 5% 이상이 될 것이란 비중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금리 수준보다도 높은 5.25에서 5.5%가 될 것이라 예상하는 비중은 불과 몇 주 전 10%대에서 현재는
30%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연말 예상 금리가 점점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오늘 FOMC 결과 발표가 더 중요해집니다. 연설 이후 기자회견에서 파월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금리 전망과 시장 움직임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가장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은 향후 전망에 대한 연준의 태도인데요. 파월은 결코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이란 말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것은 어조죠. 아직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이쯤에서 일단 멈추고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지, 바로 이 부분이 향후의 금리 전망을 좌우할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물론 가장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은 뻔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뻔한 말이란 물가는 내리고 있지만 아직은 목표치에서 멀었다. 따라서 데이터를 지켜보며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한다면 결국 FOMC를 통해서 얻을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원래 시장 예측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오늘 CPI의 예상치 적중으로 달러 인덱스는 내렸지만 이것이 꼭 금리 전망의 하락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달러 인덱스는 달러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다른 통화와의 상대적 가치일 뿐입니다. 6월에 미국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커졌지만 유럽과 영국은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타국 통화의 상대적 가치 평가에 의해서 달러 인덱스가 내려간 것뿐이지 금리 전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앞에서도 보셨듯 금리 전망 자체는 오히려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국채 수익률은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부채 한도 협상 타결로 인해 미국 재무부가 채권을 대량 발행하면서 채권 가격이 급락한 여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무튼 높아지는 금리 전망치의 영향도 큽니다. 이렇게 금리 전망이 높아짐에 따라서 금과 암호화폐 같은 상품 자산의 가격은 끊임없이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상품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달러의 절대 가치와 금리의 하락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연초에 상승할 때만 해도 그 기대가 컸었죠. 그런데 그 시기가 자꾸 뒤로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리 전망은 왜 이렇게 계속 오르는 걸까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물가가 생각보다 빠르게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근원 CPI는 1월부터 5월까지 겨우 0.3%포인트밖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물가 하락 속도가 예상보다 너무 더디자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릴 거란 전망과 금리 인하 시기가 뒤로 밀릴 것이란 전망이 커지면서 금리 전망도 계속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하나의 이유는 경기 위험의 하락입니다. 연초만 하더라도 올해 경착륙은 거의 확실하다는 분위기였고 거기에 은행 파산 사태까지 겹치면서 2008년과 같은 경제 대재앙의 예측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말 금리 예측치가 무려 4%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연착륙을 예상하고 있고 은행도 더 이상 추가 파산 없이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연준이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빠르게 내릴 것이란 기대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금리 전망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바로 이 차이가 현재 증시와 상품 시장의 분위기를 가르고 있습니다. 증시는 당초 경기 침체가 크게 예상되었으나 그 걱정이 사라지면서 크게 상승 중인 반면 금과 암호화폐 같은 상품 시장은 당초 금리가 크게 낮아질 것이라 예상했지만 현재는 금리 전망이 당초보다 거의 1%가량 극적으로 높아지면서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가 중요한 증시와는 달리 상품 자산에게는 유동성이 압도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차트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S&P는 10월 바닥으로부터 25% 상승했고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거침없는 상승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빅테크의 상승세가 엄청난데요. 그 중에서도 애플과 엔비디아는 역대 최고가인 신고가 영역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아직 전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낮지만 무려 13일 연속 상승하면서 역대 최장기간 상승 기록을 경신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엄청난 증시와는 다르게 상품 자산 시장은 최근 모멘텀이 약해져 있는데요. 금은 S&P와 비슷하게 작년 10월을 바닥으로 해서 연초에 특히 강력한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확연하게 조정 모드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금과 거의 비슷하죠. 비트코인은 금보다 조금 늦은 올 1월부터 상승을 시작해서
최대 88%까지 상승했다가 현재는 금과 거의 동일하게 조정 모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설명드린 금리 전망과 경기 전망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게 된 증시와 상품 자산의 분위기 차이입니다. 하지만 이 분위기가 이대로 쭉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몇 달 만에 경기 전망과 금리 전망이 극적으로 변화했듯 앞으로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경기 침체의 카나리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장단기 금리 차는 역대 어느 침체 시기 때보다도 강력하게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장기 금리보다도 단기 금리가 훨씬 더 높은 이상 현상이 엄청나게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단기 금리가 상승하면서 머니마켓 펀드로의 자금 유입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역대 경기 침체가 있을 때마다 머니마켓 펀드로 자금 유입이 컸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지금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이 현상이 심합니다. 거기에 지금은 얘기가 쏙 들어간 은행 위기도 완전히 끝났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현재 미국 은행의 예금 잔고는 50년 만에 최하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베어스턴스 은행이 망한 후 모두가 끝난 줄 알았던 6개월 뒤에 리먼 브라더스가 망하면서 대위기가 시작됐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한 게 3월이니까 6개월 뒤면 9월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끝났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 단계란 뜻입니다. 이처럼 시한폭탄은 아직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불과 몇 달 전과 지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듯 지금과 몇 달 후의 분위기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본다면 결국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증시와 상품을 동시에 포트폴리오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경기 위험이 사라지고 연착륙 확률이 높아질수록 증시가 강하겠지만 반대로 경기 위험이 높아지고 금리 전망이 내려갈수록 상품 자산이 강해질 것입니다. 그럼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죠. 결국 금리 인상이 끝이 나고 달러의 절대 가치가 약해지면 둘 모두 상방을 향해 나란히 가치가 오를 것입니다. 단지 그 과정에서 경기 전망과 금리 전망이 바뀌는 것에 따라 양쪽의 모멘텀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만 몰빵을 해서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양쪽 모두에 기대를 하는 것이 조금 더 리스크를 평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란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CPI 발표를 통해 우리는 또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시장의 방향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비록 속도는 느리지만 분명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금리 인상도 얼마 가지 않아 중단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방향도 지금처럼 상방을 유지할 것입니다. 다만 오르는 속도는 앞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경기가 어떻게 될지, 완전한 금리 종료는 언제가 될지, 금리 인하는 또 언제가 될지, 그리고 이것들을 결정하는 물가지표, 경제지표, 고용지표 등의 결과에 따라서 속도는 계속 바뀔 것입니다. 하지만 방향이 확실하기 때문에 속도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원하는 지점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조건 빠른 속도로 달려가길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꼭 그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빨리 가려고 하다 보면 그만큼 더 빨리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기반을 다져나가면서 묵묵히 상승하는 편이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오래, 더 싼 가격에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방향이 제대로 된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를 지속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